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4월 29일 오늘은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께서 쓰신 칼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 칼럼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칼럼의 제목은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문 정권, 국민이 더 나설 때다, 이런 제목의 칼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의 자화자찬과 윤 비판은 좌파 핵심 세력과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윤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 문재인의 자화자찬도 비판을 했지만은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쓴소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 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된 결론이다. 내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 검찰 선관위 장악 시도가 501에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 폭주도 지난 35년간 목도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수기 민주주의와 소수 의견 및 국회 전통 존중이라는 불문율이 이처럼 실종된 시절은 없었다. 그 대미를 검수완박이 장식하고 있고 문재인은 자화자찬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얼핏 무관해 보이는 두 진행 상황은 서로 호응하는 봉화 관계다. 여기서 이기홍 대기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문재인이라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문재인이 퇴임 인터뷰를 자화자찬과 자기 합리화로 도배한 것이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는 능력이 결핍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낯뜨거움의 산문인지 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역대 정부 중 가장 소통을 잘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적은 편 등 삼척 동자도 아는 객관적 사실의 정반대 주장을 펴는 것을 보면 간신 탓이라고만 할 수 없다. 문재인이 가장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전쟁이기를 해소하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는 논리다. 물론 2017년 하반기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되다 2018년 대화 국면으로 급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동력은 미국의 최고 수위 압박의 결과 탈출구가 필요해진 김정은의 급선회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겨울 올림픽 참가와 남북 대화를 분명히 밝혔다.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그 변화 무드를 놓치지 않았을 것으로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을 것이다. 문재인과 더불어 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관련 발언을 놓고 적절치 않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정말 위험하고 부적절한 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대신 보증해 주다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팩트와 객관적 조건의 희망사항을 뒤섞여 반죽하는 주관적 판단,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도발과 중국의 아나무인 패권주의에 한마디 못하는 굴종 애교다. 필자는 문재인이 국내의 정책에 도입했다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좌파적 접근 방법들을 성공한 것인양 계속 자화자찬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하는 바탕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즉 좌파의 핵심과 지지층에게 나는 끝까지 우리 진영을 배신하지 않는다, 당신들도 나를 끝까지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추진했다가 지지층 내 핵심 그룹에게 외면당한 노무현 학습 효과로 내 편에 외면당하면 퇴임의 안전보장이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 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언행만 골라 하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도 검수완박으로 호응하고 있다. 현재의 검수완박은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추진 주체들의 의도, 시기, 절차 등 모든 면에서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선 어떤 수단 방법도 정당화시키는 내 구조를 갖고 있는 강경파들은 180석을 신탁 보검처럼 휘두르는데, 이는 여권의 절대다수 의석이 평상적인 선거의 결과물이 아님을 망각한 상태다. 즉 부정선거로 180석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총선이 치러진 2020년 4월은 전시를 방불케 했던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확진 사망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다는 뉴스들을 접하며 우리는 저 거대한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위기감 속에서 선장에게, 여당에게 힘을 몰아줬다. 여기서도 어제 저 태극 FM이 방송해 드린 것처럼 이 180석은 국민이 몰아준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기용 대기자도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기자들의 모습이죠. 6.25 전쟁 중에 치러진 1952년 지방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이 압승을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정책 이념, 지향점에 국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것 아님을 알면서도 그에 맞게 절제하는 상식과 염치는 잊은 것이다. 해결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먼저 윤 당선인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국민은 문정권의 폐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되찾을 적임자라고 여겨 정권을 맡겼다. 광화문과 서초 등의 군중이 모이는 그런 극한 대립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문 정권이 이를 자초하고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것이다. 검수완박 사태가 없었다면 새 정부가 전임 정권 문제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 마음속엔 통합 화해를 통해 미래로 가야 한다는 상충된 바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차 민주당의 분열 움직임이 커질 수 있는데 사정 국면이 전개되면 야권을 단결시켜 분열을 막아주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스스로 전임 정권 문제를 국민적 어젠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국민들은 자기들의 보신을 위해 멀쩡한 교량을 부수고 취해법권의 소도를 만든 심보가 괘씸해서라도 문 정권 폐악의 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5년 내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더니 마침내 임기 마지막까지 자기들 그리어 벌거숭이 임금님놀이에 취해 나라를 다시 거대한 대립의 골짜기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께서 오늘 쓰신 컬럼의 내용이 저 태국 FM이 여러 칼럼을 보았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낭독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기용 대기자도 180석을 준 것이 국민들이 몰아서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0석은 분명히 200% 부정선거로 인해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기용 대기자의 컬럼 내용을 낭독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